네, 이슈플로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요 6개 국가들 대비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100선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달러 인덱스 가치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던 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지선은 이 101선인데 지지선까지 뚫어내면서 100선대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인데요. 이렇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캐나다의 CIBC와 일본의 노무라 등 시장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의 긴축이 끝에 가까워지는데 다른 나라는 아직도 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7월이 완료일 것이다라는 심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간밤에 캐나다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25bp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기존의 4.75%였던 기준금리 또한 이번에 5%대로 올라오면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한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발표가 됐죠. 시장의 예상치였던 3.1%보다도 낮은 3%로 나왔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5%보다도 더 낮은 4.8%로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CPI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연준의 연 2회 금리 인상의 명분은 더욱더 낮아지게 됐고 이 시장에서는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는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의 긴축 행보를 가를 CPI 이렇게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안겨줬는데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됐겠죠.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CPI 최상의 결과, 앞으로의 증시 흐름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김영일 전문가가 어제 이제 CPI가 발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말씀을 이슈플로우를 통해서 드렸었고 또 어제 저녁에 CPI가 발표되자마자 분석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CPI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 CPI 굉장히 많이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전문가님한테 CPI를 들으니까 약간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CPI 최상의 결과, 앞으로의 증시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미래를 내다봐 주셔야 될 텐데요. 우선 세 가지 플로우로 보겠습니다. 결과가 기대보다 훌륭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CPI와 관련된 이제 금리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훌륭했던 CPI, 결국 지수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게 하반기의 증시를 가를 수 있는 기로가 될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CPI 수치가 일단 3%로 상당히 큰 폭으로 둔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때 어제 이제 시나리오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연준의 목표치가 2%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2%대까지 내려나는 거는 조금 이제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달 수치가 4%였기 때문에 3% 초반대 예상 수치로만 나와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3%가 이번에 나와주게 되면서 CPI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수치이기 때문에 CPI는 계속해서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근원 CPI에 대한 부분이었죠. 최근에 연준에서 가장 강조하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근원 CPI였거든요. 이 수치가 떨어져야 금리 수준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예상치 5%보다도 더욱더 밑던 수치인 4.8%가 나오게 된 겁니다. 어제 5% 이하의 근원 CPI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환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연준의 수많은 예고에도 불구하고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예측한 리포트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CPI 지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세부 지표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이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부추겼었던 중고차 가격이 한 달 새에 0.6% 하락한 모습이 나왔었죠. 팬데믹 초기,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신차 생산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복 여행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금 현재 이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8.9% 급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공료가 이제 한 달씩 또 8.1%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행 비용도 상당히 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거 비용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거 비용은 전월 대비 0.4% 상승했거든요. 다만 이제 직전 달보다는 오름폭이 낮았기 때문에 상승률이 이제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거 비용도 어느 정도 낮아질 것으로, 하락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각 여러 전문가들이 일제히 금리 동결 혹은 이제 한 번의 금리 인상만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죠. 일단 이 미국의 프라이빗 뱅크의 이 CIO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 물가 보고서가 결국에는 긴축 정책이 원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할 거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경제 교수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CNBC에 출연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경제 교수님이 노동시장이 붕괴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연착륙의 모습이다. 또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이 7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어갈까? 이렇게 이제 이 물가가 낮게 나오는데, 뭐 지금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이제는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반대 북부인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 7월 달에는 어찌됐든 확정적인 상태에서 여전히 이 근원 CPI는 그래도 이제 높은 상황이잖아요. 2%를 여전히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4.8%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또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대급부로 여전히 금리 인상을 더 연준은 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의견 자체가 7월에 베이비 스텝 진행하기는 하되 9월 달에는 또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또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CPI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FOMC를 이 다가오는 FOMC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CPI 어쨌든 질적으로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줬었고 이 덕분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팽팽한 분위기지만 조금은 좋은 쪽으로 살짝 분위기가 가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플로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CPI가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연준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원 CPI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근원 CPI가 낮아져야 인플레이션이 진적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이번에 근원 CPI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4%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반응이 이번 FOMC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말씀드렸듯이 이번 CPI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최근 연준의 태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을 2번 이상 할 거다라는 스탠스였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 단호한 그런 스탠스였는데, 이제 이러한 이 CPI의 결과에 따라서 2번 확정적으로 하겠다 해서 2번 정도 할까 정도의 신경 권한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이 근원 CPI 고착화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발언들에 대해서 수치 자체가 어찌됐든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보니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하되 연속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 현재 지표를 보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한다라는 발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제 그냥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 정도로만 이번 FOMC가 끝나준다면 어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7월 달에 악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8월 달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8월 달에는 이렇다 할 만하게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이 없거든요. 즉 그런 상태라면은 8월 달은 충분히 좋은 종목이 많이 나와줄 것이다.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8월 달에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수익을 챙길 만한 종목이 많이 나와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은 이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업황도 바닥 기대감이 확실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반응이 오늘 그대로 CPI가 잘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또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8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 결과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 기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적당하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다시 즐길 만한 시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현재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900선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못 뚫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이 주도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그러면서 FOMC 결과까지 또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다시 한번 이제 돌파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FOMC 구간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큰 파도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까지도 대략적인 힌트를 좀 주셨는데요. 그다음 이제 CPI, 이제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CPI가 나온 건 맞기 때문에 시장의 훈풍이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요한 거는 연준의 태도예요. 연준의 태도가 어떻게 또 이제 나타나느냐,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분위기가 또 나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연준은 신중하거든요. 아직까지 연준은 신중하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는 확실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월 달이 좋은 환경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FOMC까지 포트 재정비는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장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완전히 반도체 쪽이 주도를 해주고 있죠. 결국 주도주가 결국 시장을 상승을 일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 좋은 이슈가 나오니까는 지금 이렇게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는 상한가를 갈 기세로 달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가온칩스라든지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에서 또 상한가까지 가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가온칩스도 거의 이제 마찬가지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이제 넓게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쪽에서도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소부장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새롭게 시장의 환경이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되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 다른 섹터군으로도 우리가 또 이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당분간은 없다라는 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주도주와 그 다음에 개별주 가릴 것 없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그런 스탠스를 취해 주시면서 포트를 다시 한번 이 8월달 FOMC 이후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권을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7월 초인데 8월까지의 그런 전략까지 크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세부적인 전략들은 또 이슈 플로우에서 힌트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한 이슈 플로우였습니다.